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반자본주의 심리, 반자본주의 정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영화 피에타를 찍었던 김기덕 감독과 영화 평론가들이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화인뿐만 아니라 이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것은 뭐 좌파 지식인뿐만 아니라 우파 지식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본주의를 돈만을 위한 사회 또는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본주의는 그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지식인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하고 자유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인들이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지식인들이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조선시대 때 사용됐던 산홍공상. 이 바로 지식인이죠. 이 사가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인이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이런 표현인데, 근데 이 지식인이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 조선시대 또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특히 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보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 또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기업이 돈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업가라고 다 성공한 건 아니죠. 성공한 사람만 이 큰 보상을 받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죠. 근데 기업가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든지 여러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이 볼 때 이런 거죠. 과거에 공부도 그렇게 잘 못하고 머리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이런 대학에 갔는데 이게 운동선수로, 기업가로, 또는 의사로, 또 영화배우로, 또는 모델로, 뭐 가수로, 이 연예인으로 아주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지식인 자기는 정말로 고상하고 정말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뭐 학교에서라든가 또는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책을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이런 사회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지식면에서 좀 여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좀 여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맞겠지 뭐 하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반자본주의 정서, 반기업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나라 속담에 이제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잘 먹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망을 모두 성취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분야든 간에 자기보다 항상 뛰어난 사람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늘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자신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잠재적인 어떤 열등의식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건 굉장히 많죠. 뭐 취직한 사람에 대해서 취직하지 못한 실업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사판이면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공사판의 감독에게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고, 회사 내에서도 뭐 일반 직원이 임원에게 또는 임원이 뭐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사장에게 뭐 이런, 그리고 뭐 연봉 한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연봉 한 1억 받는 사람에게, 그리고 뭐 한 30평, 50평 사는 사람이 대저택에 사는 사람에게 갖는 그런 감정,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의 부족함 또는 불충분함 이런 것을 이제 일깨워주게 하고 그런 인식을 하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위로하고 또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핑계를 찾고 어떤 희생양을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한 것은 뭐 가난한 부모 탓이다. 또 나도 좋은 부자 부모를 만났으면 저만큼 성공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계급사회나 신분사회에서는 한 번 그 신분이 정해지면 그게 평생 가죠. 그래서 부모 잘못 만나면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양반집에 태어났으면 양반의 자제로, 귀족 집안에 태어났으면 귀족의 자제로 살아나고, 평민, 내 집안에 태어나면 평민으로 살고, 아니면 하층민으로 태어났으면 하층민으로 평생을 살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핑계가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내가 가난한 것은 정말 우리 부모 탓이다. 나도 정말 부자 부모를 만났으면 나도 성공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남을 잘 만족을 시켜야만 성공합니다. 그게 어느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죠. 사실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자본주의 사회하고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훨씬 더 잘 산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보고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성가한 사람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변명, 그런 핑계를 누가 이게 만들어줬냐? 이 지식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지식인이 있네? 그 지식을 이제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자본주의 정서 또는 반기업 정서 이런 것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실패한 이유가 내 탓이 아니다.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근면하고 효율적이고 그런데 이 불행한 이 사유제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사회가 나에 대해서 잘 보상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가 부정직한 자 또는 파렴치한 불안당, 사기꾼, 착취자 또는 이기주의자에게만 보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것은 내가 너무 정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내 인격이 훌륭해서 나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경쟁자가 출세를 위해서 썼던 술수 같은 것은 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양, 변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운명을 원망하거나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감정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방하고 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시기심을 갖고 비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것을 좀 빼앗아오고 싶어 하는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가 되느냐면 결국 선동가들, 정치가들의 이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결국 이 선동가, 정치가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권력을 주게 해가지고 그 위치에 있게 하고 그런 걸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이 이제 선출되도록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면 결국 자꾸 이제 부자들의 탐욕, 부패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과장해서 이제 선전을 하고 이제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고 각국의 역사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성과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또는 good intention, bad performance, evil performance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뭐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이런 정책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그래서 뭐 규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결과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나쁜 결과만 초래한다. 이게 지금까지 많은 정부 규제의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임대료 통제 같은 거, 식품 가격 통제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제적으로 어떤 동일시하겠다. 이제 이 동일시되겠다. 이런 시기심. 이런 시기심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 정치가라는 새로운 종류의 그런 어떤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이런 정치인들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인기를 쫓는다든가 명예와 서비스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중의 인기가 있는 것들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결국 정치 권력이 커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되면 정부가 커지게 되고 결국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느냐면 전제주의 국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면 정부 관리가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랬던 이제 부자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권력이 경제적 생산성보다 우선하게 되고 그 위에 군림하게 돼서 결국에 경제 전체가 쇠퇴하게 되고 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현상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이게 자본주의 정서하고 반기업 정서가 이제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심한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많이 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산업공상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산업공상 이 사고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유교주의 이제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부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그 유교주의 때문에 부에 대한 그 편견 이것이 굉장히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과거의 양반들이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주의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과거 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반 계급에만 국한됐던 얘기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결국에 이제 과거 급제를 못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이 상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부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까지 계속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유교적인 도덕주의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기심과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대기업과 또는 기업 소유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 반기업 정서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 대기업과 이제 기업주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분개하고 그런 것들이 막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기업 정서가 더 증폭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와 같은 이 신분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정말 금전적으로도 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얼마만큼 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내 탓이고 나의 책임,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각 분야에서 남을 잘 만족시키고 남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급사회에서나 통하는 부모 탓 또는 조상 탓 또는 사회 탓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 탓,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지 남 탓 해가지고 사실 자기 삶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이런 반자본주의 정서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완벽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될 점인 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신분사회 또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경제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 불완전한 이 자본주의 때문에 사실 정부의 크기가 커지고 정부 간섭이 많아지고 전체주의 국가로 갈수록 이 보상이라 사회적 보상이라는 것은 뭐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냐면 학연, 지연, 혈연 우리가 보통 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불완전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학연, 혈연, 질연 이거에 의해서는 자원 배분이 되는 것이 많이 없어졌고 정말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싶으면 우리 사회를 보다 자유경제 시스템,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 이것에 더 가깝게 만들어야만 이런 것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자기 자신의 삶을 내가 직접 갖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대기업의 또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기섬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조금 대기업이라든가 기업 소유주들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반기업 정서로 그냥 확산되고 나타나져 버립니다. 나타나고 확산되는데 결국에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과 기업 소유주들이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편법적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좀 상하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대기업 또는 기업 소유주들은 굉장히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불법 행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편법과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런 행위를 하게 됐다 그러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반기업 정서가 상당히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